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환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에 밀려서 종이 달력이 인기가 시들해졌는데요. 은행 달력만큼은 여전히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은행 달력을 걸어두면 부자 된다, 돈이 들어온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런 과거의 속설이 여전히 통하고 있다는데요. 그러나 이 달력 수요에 비하면 시중 은행들은 제작 규모를 크게 줄였다고 합니다. 디지털 환경이 영향을 준 건 물론이고요. 환경 문제와 제작 비용 등 다양한 문제들을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고객들은 은행 달력을 구하기 위해서 예약을 걸고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하고요. 영업시간 전부터 줄 서서 기다리는 오픈런이 벌어질 정도라고 합니다. 또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에선 은행 달력이 매물로 등장해서 유명 연예인이 등장하는 달력은 실제 비싸게 거래되는 일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은행들도 고민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게 무료로 배포하는 달력인데 누군가가 싹쓸이해서 판매하는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정말 꼭 필요한 고객들에게 주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진풍경이 벌어지는 게 달력의 희소성과 또 어려운 경제 상황이 맞물리면서 더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저 속설이라고 할지라도 걸 수 있는 희망이 생긴다는 건 좋은 일이겠죠. 연말에 남는 은행 달력 있으시면 복 좀 나눠주시죠. 요즘은 달력 하나도 공짜로 생기는 일은 정말 드문 것 같습니다. 12월 12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해외 농업 소식 살펴보고요.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요, 텃밭 설계와 교잡을 막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이나 질문 있으시면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다양한 해외 농업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진짜 이게 뭐예요? 캐나다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멜론이 유통됐는데 네,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맞습니다. 네. 이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캔들루프 멜론을 먹고 5명이 사망했습니다. 어이구, 네. 지금 식중독 환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캐나다 보건당국은 지난 8일 기준 전국에 유통된 캔들루프 멜론을 먹고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환자가 6주 사이에 129명 발생했다고 어이구,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2일까지 보고된 환자 수의 2배가 이제 일주일 만에 발생을 한 건데요. 네네.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멜론은 말리치타 또는 루디라는 브랜드가 붙어 있다고 하고요. 사고 이후에 이 멜론은 전국에서 다 회수 조치가 됐습니다. 말리치타 브랜드의 멜론은 10월 11일부터 11월 14일까지, 루디 브랜드의 멜론은요 10월 10일부터 11월 24일까지 기간에 각각 유통된 멜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멜론이 네. 이 균에 오염된 건가요? 일단 당국도 감염 경로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발병지 그리고 전파 경위를 추적해서 네.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네. 환자 대부분이 장기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층 그리고 보육시설에 살고 있는 아이들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살모넬라균 감염 사례보다도 지금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네. 살모넬라균은 덜 익은 닭고기에서 주로 발생이 되고 생과일, 채소에서도 검출됩니다. 깨끗하게 잘 씻어야 됩니다. 생과일에서도 네네. 나오네요 원래. 대부분 환자들이 며칠 안에 회복이 되긴 하는데요. 이렇게 심각해지면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보건당국은 최근 미국에서도 대규모 감염 사태가 발생한 점을 중시하고 있고 원인 규명하기 위해서 미 식품의약청과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 우리가 과일 먹을 때는 마음 놓잖아요, 사실. 그쵸. 이런 것까지 걱정 안 하는데. 네, 뭐 익히지 않고 사실 씻긴 합니다만 네. 꼼꼼하게 씻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렇구나. 조심하셔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진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또 대만에서는 빈낭이라는 열매에서 맹독성 농약이 검출됐다고요? 이건 또 네. 뭡니까? 사실 빛낭이란 이것이 이제 전 그게 뭐예요? 열매라는 건데요. 네. 초록색으로 엄지 손가락 한 마디, 요거 조금 큰 것도 있긴 한데 네. 이걸 씹으면 이제 껌처럼 씹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약간의 각성 느낌이 있고, 아, 네. 그리고 네. 민간에서는 위장 질환, 냉증 치료에 좋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섭취를 하는데 네. 이게 맹독성 농약에 오염이 됐고 그 물질이 검출되면서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한약재로 쓰이긴 하는데요. 이 대만 전역에서 발견된 이 빈낭은 우리나라에 온 거와 좀 다른데 우리나라는 빈낭에 말린 씨앗, 빈낭자를 수입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식약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 대만 상황을 보면 지금 시판 중인 빈낭 샘플 116건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 중에서 87%에서 각종 미승인 농약 잔류물이 검출이 돼서 네. 식품으로는 부적합한 상황이라고 이거 안 합니다. 되죠. 예. 네, 그래서 대만 시민단체에 따르면 1급 발암물질인 빈낭에서 농약까지 더해지면은 인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004년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에 따르면 빈낭은 1급 발암물질로 이미 지정이 된 상태라고 하고요. 2017년 중국에서도 빈낭에 함유된 아레콜린 성분을 발암물질로 규정을 했는데 아레콜린은 구강암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중독, 각성 증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빈낭을 많이 섭취하면 구강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겠네요. 네. 네. 이걸 씹으면은 구강암 발생 확률이 섭취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28배나 높다는. 이거는 이걸 입에 넣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네. 그냥 빈낭 마시는 건 괜찮아라고 잘못된 아이고. 상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예. 세계적인 의학 전문 저널인 렌시스에 보면은 네. 중국 후난성에서 구강암 환자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 중에 10명 중 9명이 평소에 빈낭을 자주 씹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예. 네, 근데 말씀인 것처럼 위장 질환에 좋다, 냉증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 기생충 퇴치약으로도 좋다라고 알려지면서 네. 예전부터 씹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위험합니다. 그래서 네. 중국 정부도 이걸 소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금지를 했고요. 2020년에는 식품 품목에서 빈낭을 제외하고 2021년부터는 온라인 홍보, 판매도 중국은 금지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말씀인 것처럼 껌처럼 씹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거를 네. 식품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네, 건데 네. 사람들은 여전히 네. 세상에 예전부터 했었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해가 안 되네요. 네,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는데 하지만 발암 성분이 있고요. 네. 각성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이게 죽음의 열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 씨앗 말씀드린데요. 네. 빈낭자는 오랫동안 한약재로 쓰여왔고 그리고 2008년 유전자 독성 실험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빈낭자예요. 네, 씨앗. 이거는 네. 예, 빈낭이랑 다른 거죠. 열매고요. 예, 예, 네, 예. 맞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유럽에서는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공업용 올리브유가 네. 이 식용으로 둔갑해서 판매됐다고요. 사실 이런 소식은 뭐 중국에서 뭐가 야. 잘못 유통이 됐어요. 예. 뭐가 오염이 돼서 이런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 네. 유럽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최하위 등급의 올리브유를 고급 식용 올리브유로 속여서 판 일당이 심지어 잡혔습니다. 네. 스페인 시민 경비대 그리고 이탈리아군 헌병과 함께 유로폴에 같이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요. 이탈리아 스페인에 있는 올리브유 작업장을 급습해봤더니 식용으로 부적합한 올리브유를 고급 올리브유로 둔갑시켜서 판매한 일당 11명이 체포가 됐습니다. 이들의 작업장은 이탈리아 시칠리아, 토스카나, 스페인에 있는 시우다드 레알 등에서 발견이 됐고요. 해당 작업장에는 이 일당들이 고급 올리브유로 석유 팔던 기름 26만 리터가 적발이 됐습니다. 26만 리터. 네. 네. 압수된 기름은 산도가 높고 맛과 향이 좋지 않아서 먹을 수가 없는 최하 등급의 올리브유인 람핀테라는 건데요. 네. 이건 사실 연료나 공업용으로 사용이 되는 건데 문서를 위조해서 이 기름을 최상급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 둔갑을 시켜서 판매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로폴은 가격 인플레이션, 올리브유 생산지 감소, 수요 증가 이런 것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하면서 이런 사기 올리브가 판매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낮은 등급의 올리브를 최상등급으로 속여서 판매하다가 이탈리아 경찰에 적발된 양이 무려 230만 리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과감한 게 뭐냐면요. 낮은 등급이잖아요. 네. 근데 중간도 아니고 네, 최하위. 최하위인데 그걸 최상으로 바꾼 네. 거잖아요. 참 과감하다고 이제, 해야 되나. 네, 그리고 네. 이제 문서를 위조해서 가능하다는 것도 참 좀 단순히 허술하지 야, 않았나. 이거 이탈리아산 네. 올리브유 무조건 좋은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한 스페인, 번씩. 이탈리아 유명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잘 봐야겠네요. 네, 유로폴은 이 불법 관행은 공중보건에 굉장히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고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리브 농가가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막 곡물 가격 많이 올랐다, 막 이런 얘기 전해지는데 네. 최근에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옥수수 선물 가격은 3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거 보면 참 농사짓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그러네요. 생각이 아유, 들기도 하는데요. 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세계 옥수수 수요가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어서 미국과 브라질의 옥수수 공급이 급증하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후 옥수수 선물 가격 최저치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국내 가축 사료값 그리고 식품 가격이 조만간 떨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옥수수 가격이 부실당 4.5달러까지 떨어졌는데요. 네. 2020년 12월 달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작년 5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부실당 8달러, 14,000원까지 가격이 올라갔다가 지금 거의 절반 정도 그러네요. 떨어진 상황인데요. 네. 작년에 옥수수 선물 수요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고 2022년 가을 작기부터 올해 봄까지 거의 3% 정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높은 옥수수 가격은 작년에 미국과 브라질에서 옥수수 경작 면적이 대폭 늘어나면서 이제 이게 떨어지기 시작한 거라고 하는데요. 미 농무부가 발표한 농수산물 생산량 예측에 따르면 미주리주, 켄터키주 중심으로 해서 옥수수 벨트 지역에서 600만 에이커가 추가로 재배가 되면서 네. 수확량도 예상보다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옥수수 가격 하락이 장기화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 옥수수 수요는 대부분 가축 사료로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주요 소비지인 미국과 중국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이제 좀 공급이 남게 된 겁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수년간 가뭄 때문에 물 부족 등으로 가축 사육 마리 누수가 아예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요즘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만 네. 경제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 그래서 예. 소비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맞다. 중국 이거 저번 주에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돼지 사육 마리 누수가 많이 줄어들고 결국 이제 옥수가 좀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최근에 또 밀 등 곡물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밀을 사용하는 복합 가축 업체들은 옥수뿐만 아니라 다른 대체재까지 나오고 있고 또 가격이 같이 떨어지니까 이게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덜란드의 라보뱅크 한 관계자는 늘어난 옥수수 재배 면적으로 공급이 극적으로 증가했지만 수요는 줄어들고 있다고 시장을 분석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타오르던 옥수수 가격에 젖은 담요를 끼얹은 것과 마찬가지다. 야, 그냥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옥수수 재배 많이 늘렸는데 맞아요.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또 참 답답합니다. 가격이 떨어지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래저래 농가가 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제 곡물 가격 하락 소식에 우리나라 국내 식품 업체들도 제품 가격 인상을 취소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뭐 예. 풀모, 롯데 푸드 같은 이런 곳에서도 이제 가격 인상을 미뤘다고 하니까요. 네. 당분간은 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 축산 농가도 사료값 걱정 안 할 수 있을 네, 것 같네요. 맞아요. 좀 덜하겠죠. 안 하는 건 아니고. 피자 종주국인 오늘 이탈리아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탈리아에서 뱀, 귀뚜라미 이게 심지어 토핑으로 올라간 피자가 등장했다고요?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어떻게 하자는 거죠? 김치하면은 우리나라가 종주국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일본이나 중국에서 김치라고 하면서 약간 비슷한 우리가 보기엔 저 김치 이건 아닌데 김치 아닌데. 아닌데 근데 거기서는 근데 저번에 일본 가니까 비슷하게 만들던데. 근데 우리가 보기엔 약간 좀 다르죠. 젓갈이 그렇죠. 안 들어갔어요. 예, 근데 예. 그렇지만 밖에서는 김치라고 파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예. 이탈리아 사람들도 우리가 보기엔 이게 피자가 아닌데 피자라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팔리는 거죠. 근데 이탈리아 네. 사람들은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쵸. 커피, 피자. 자부심이 너무 그러니까요. 강하죠. 그건 예. 너무 좀 네. 이해되고 부럽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농업단체인 콜데레트라는 곳에서 나폴리에서 이제 식품 박람회 열렸는데 거기서 약간 특이한 토핑을 얹은 피자를 선보이면서
피자는 우리가 전통이야. 이걸 좀 근데 약간 뱀이 올라가는 거 좀 그렇잖아요. 단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피자가 아닌데 이런 것까지 피자로 팔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좀 약간 극단적인 그런 이제 해석을 하게 된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뱀고기가 올라간 것도 있고 네. 캥거루 호주산 캥거루 고기 올라간 것도 있고 뭐 얼룩말 고기, 잠깐만요. 자꾸 바나나, 상상하니까 힘들어요. 인도산 탄두리, 요구르트 이런 거 다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 경악스러운 피자가 있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약간 풍자적으로 이제 이렇게 한 건데요. 심지어 태국에서는 뭐 귀뚜라미가 올라간 피자 토핑으로 그런 것도 보였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탈리아가 이제 공포의 피자들을 이제 보인 거죠. 이런 건 보여준 피자가 거. 아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피자와 케밥을 섞은 음식을 선보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콜드레티 측에 따르면 가짜 또는 모방 이탈리아 식품 시장이 연간 1,200억 유로에 달한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식품이 아닌데 이게 번역이 되면서 꼭 이탈리아 식품인 것처럼 팔리는 것 때문에 속상하다는 건데요. 이 협회 관계자는 피자 레시피의 전통성 그리고 준비 예술은 이탈리아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이라면서 가짜 식품은 이탈리아 일자를 위협하고 미식의 구성을 훼손한 거 아니냐라면서 아주 강력하게 불만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콜디레티가 여론조사 기관이 입소수와 같이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이탈리아 사람들 4명 중 1명은 해외에서는 피자를 먹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해합니다. 우리도 굳이 밖에 나가서 뭐 김치를 먹지 않는 거가 약간 비슷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비슷하고요. 네. 저도 반대로 이탈리아 가서 피자 먹고 싶어요. 네. 흥미로운 해외 농업 소식 잘 들었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시앗 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확실히 뱀으로 만든 피자는 끔찍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 드릴게요. 올 겨울은 그래도 생각보다 굉장히 따뜻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따뜻하면은 텃밭일 하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진짜 봄철 같은 좋은 날씨. 약간 그 느낌이에요. 네. 네. 그래서 밭에서 모처럼 벼슬 쬐면서 아주 일을 할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네. 비가 오고 또 주말부터 또 다음 주는 아주 추워진다고 그래요? 합니다. 예. 걱정된다. 예. 대신 따뜻한 날씨 동안이라도 농장일 마무리해야 해서 또 바쁜 마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어떤 얘기 들려주실 건가요? 제가 씨앗 농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주위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종자들은 교잡이 될 텐데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 가장 많은 질문입니다. 네네. 농사를 하면서 원하던 작물의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이게 씨앗이 잘못됐나 의심하고 그 다음이 다른 작물하고 교잡이 되었나를 가장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자 특히 이제 이렇게 교잡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교잡이 근데 네. 어떤 걸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슷한 작물에도 이제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그런 품종들 간에 꽃가루가 이렇게 교잡이 돼서 서로 섞이는 것을 이제 교잡이라고 합니다. 신기한 되는 게 신기하네요. 예, 맵지 않은 고추라고 해서 심었는데 매워졌다. 같이 심은 매운 고추하고 교잡이 돼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질문도 있는데요. 아, 진짜 그런 거예요? 예, 일단 씨앗은 교잡이 되면 품종의 형질이 당해에 이렇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해에는 숨어 있다가 그 이듬해 교잡된 씨앗이 이제 후대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시판하는 종자들 같은 경우는 잡종 품종이라서 이렇게 만들어서 보급하는 품종이라서 종자를 채종해서 심으면 교잡이 아니라 잡종 품종이라는 특성 때문에 형질이 바뀌어 나타납니다. 근데 왜 시판 종자들은 잡종으로 만들어서 보급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 F1 종자라고 해서 그 잡종 강세를 이용한 이제 품종 개량인데요.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우리 이제 멘델의 법칙에서 배웠듯이 멘델까지 나옵니까 이제? 이게 이제 후대로 F2, F3 이렇게 후대로 갈수록 잡종 형질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판 종자들을 이렇게 고종종이 아닌 시판 종자 F1 종자들은 후대 씨앗을 채종해서 심으면 이렇게
잡종화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후대부터 이제 교잡이 되면 네. 후대부터 나타난다. 당해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네. 바로는 안 나타난다 그랬는데 네. 이 교잡으로 바로 형질이 바뀌는 것도 있나요? 네, 교잡으로 당해의 형질이 바뀌는 것은 옥수수와 같은 벽과 작물들입니다. 크세니아 현상 그리고 메타크세니아 현상이라고 하는 현상인데요. 예. 찰옥수수를 심었는데 옆에 심은 매옥수수 때문에 찰옥수수나 매옥수수가 매옥수수 또는 찰옥수수로 바뀌는 것이 크세니아 현상입니다. 야, 이러면은 네. 이 농사질 때 예민해질 것 같은데. 예. 근데 네. 요즘은 거의 찰옥수수만 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보기는 쉽지 않고요. 예, 예. 반면에 검정옥수수와 흰옥수수를 가까이 심게 되면 흰옥수수 사이에 검정옥수수알이 박히는 일이 아, 이거구나. 예, 연구 없다 뭐 이런 예, 예. 예, 조금 더 리얼하게 해주시죠. 되게 애매하게 중간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메타크세니아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납니다. 맞아요. 자주 예. 많이 봤죠. 예. 예, 아무리 멀리 심어도 꽃가루가 바람에 의해서 옮겨지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고요. 과수작물에 있어서도 사과나 이런 작물들이 색상이라든지 모양이 변형되는 형태도 이런 메타크세니아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제가 상상이에요. 한 마을에서 이제 제가 A라는 농부가 농사를 지어요. 근데 나 찰옥수수를 하는데 네. B라는 농부가 바로 옆에서 네. 매옥수수를 하는 거예요. 네, 이러면 서로 불편하지 않나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변형이 일어나니까 그걸 서로 막- 알 거 아니에요. 그걸 막는 방법도 이제 뒤에 설명드리도록 그렇구나.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앞서갔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종자를 골라 심어야 한다고요. 네, 콩을 심으신 분들이 서리태와 메주콩을 이렇게 옆에 두고 이렇게 같이 심었더니 흰 메주콩 변두리에 서리태에 검정 무늬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시는데요. 네. 이것도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모자이크 바이러스라고 해서 콩에 오는 노린재를 통해서 서리태와 메주콩을 이 노린재가 오고 가면서 아하. 이런 바이러스를 옮겨서 네. 옆에 있는 것을 닮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이러스 현상입니다. 예. 먹어도 상관은 없지만 다음 파종할 때는 이런 증상이 있는 씨앗은 골라내고 심어야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다. 또 비슷하게 콩에 이렇게 자주색 무늬가 생기는 것도 있는데요. 그건 이제 자반병이라고 하는데 이건 역시 바이러스 문제입니다. 그래서 콩을 잘 골라내서 감염되지 않은 종자만을 선택해서 이렇게 심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심을 때 그 밭은 어떻게 설계하고 심어야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종자에서 골라내기를 잘하고 밭에 이 심으실 때 좀 가까이 심을 작물하고 멀리할 식물을 잘 골라서 밭을 설계해서 배치를 해야 합니다. 작물들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을 피우고 꽃가루를 옮기는 이제 수분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예. 한 포기 안에서 수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가수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른 포기에서 수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타가수분이라고 합니다. 네. 생명이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와 다른 유전자를 받아야 훨씬 생존력이 강해지는 특성을 갖는데 그걸 그래서 이제 아까 잡종 이제- 강세라고 하는 거죠. 예. 근친 교배를 이렇게 막고 해야 하는데 이것이 원칙이거든요. 네. 하지만 작물 중에는 자기 포기 안에서 수분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네, 다른 포기에서 꽃가루를 받아야 하는데 기다려도 이렇게 다른 꽃가루가 오지 않으면 이렇게 꽃이 해버리는 지는 거구나. 과정에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전혀 다른 품종의 것들이 이렇게 꽃가루가 오게 되면 그걸 이제 교잡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흰 당근끼리 다른 포기에서 꽃가루를 받으면 교잡이 되지 않지만 흰 당근과 옆에 있는 주황 당근이 꽃가루를 주고받게 되면 그게 바로 교잡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색이 나오나요? 글쎄요. 색깔이 약간 내리끼리 내리끼리. 해주고 예. 뿌리 모양도 이제 좀 변형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이제 꽃가루를 주고받게 되는 그런 이제 교잡이라고 하는 거 하는 게 당근하고 뭐 고추하고는 일어날 턱이 없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같은 품종 안에서는 좀 같은 종류만 이렇게 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교잡을 어떻게 막아야 하는 겁니까, 이거? 이런 교잡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격리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예. 두 품종을 서로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네. 그 방법으로 가장 오래된 방법이 거리를 멀리 띄우는 겁니다. 4km, 4km, 8km.
짧게는 20m 뭐 이런 식으로 띄우는데요. 5평짜리 텃밭하면서는 도저히 할 수 없죠. 예.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네. 한 품종당 고추다 그러면 한 종류만 심는 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 그런데 혹시 그러면 마을에서 네. 당의 농사를 이렇게 결정할 때 이런 얘기도 하나요? 뭐 그렇죠. 심을 건지. 네네. 나는 이걸 계획하고 있다. 마을 회관에서 모여서 이제 네. 그런 것들을 협의를 하죠. 그리고 또 출하도 또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품종을 미리 선정해서 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런 이제 그 거리를 띄우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망실을 씌우는 겁니다. 방충망을 이렇게 씌워서 네. 씌워서 이렇게 보존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곤충에 의해서 이렇게 꽃가루가 옮기는 작물한테는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 방충망을 씌워서 네. 그 안에 있는 곤충하고 바깥에 있는 곤충이 서로 이렇게 퍼뜨리지 않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옥수수처럼 바람에 의해서 꽃가루가 날리는 작물들은 시간차 격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시간차요. 네. 우리 이 농구에서 시간차 배구에 있나요? 시간차 배구, 간격이 시간차. 있는 것처럼. 예. 시간 간격을 한 달 정도 달리해서 같은 시기에 꽃이 피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야, 이게 괜찮을 것 같은데. 네네. 저는. 예, 이게 그렇게 하게 되면 한 달 간격으로 흰 옥수수, 검정 옥수수, 또 다른 옥수수 이런 식으로 그러면 4월 말부터 3월 말부터 4월 말, 5월 말, 6월 말까지 이렇게 한 4개의 품종의 옥수수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동시에 꽃이 피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또 호박이나 수박과 같은 작물들은 기름 먹인 종이로 이렇게 꽃을 씌워줬다가 인공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수분을 해서 네, 그런 모습 이렇게 많이 하는 봤죠. 것도 예. 이제 하게 됩니다. 네, 어렵죠. 이건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과수 작물의 경우에는 품종별로 수분되는 꽃가루가 달라서 그런 수분되는 품종의 수분수를 함께 심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품종별로 어떤 수분수가 있는지를 잘 기억하셨다가 이렇게 심어줘야 꽃가루가 원활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긴 하지만 또 이렇게 자연스러운 수분은 꽃 전체의 암술이 수분되지 않으면 기형과가 되기도 해서 꽃가루를 구입해서 인공 수분을 하기도 합니다. 신기합니다. 예. 사과라고 하면 사과 꽃술에 4개가 다 수분이 돼야 사과가 이렇게 통통한 제대로 된 원형의 모습이 되는데 꽃 중에서 2개만 이렇게 수분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절반만 수분이 돼요? 안 된 씨앗 쪽의 과육은 퍽 줄어들어서 쪼그라들어서 신기합니다. 기형과가 예. 됩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인공 수분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요즘 꽃가루가 좀 어렵다고는 하겠는데 텃밭하면서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하나 이렇게 하시겠지만 작물마다 이런 특성들을 공부하면 재밌는 또 공부가 됩니다. 예, 저는 다 재밌게 들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제 지난주에 미처 답변 못해드린 사연과 질문부터 살펴볼게요. 우리 수연님, 키우던 당귀 한 뿌리를 집안에서 키우고 있어요. 내년 봄에 화분에 옮겨도 될까요? 인삼처럼 해가 지날수록 좋은 걸까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맞습니까? 당귀는 종류가 이제 잎사귀를 먹는 잎당귀, 일당귀라고 하는 잎당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종당귀가 토종당귀는 잎도 먹긴 하지만 좀 뿌리를 키우는 그런 작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단연생으로 해가 지날수록 당연히 뿌리가 굵어져서 약성도 좋아지고 예. 그렇긴 하지만 좀 화분에 옮겨 심으면 좀 불쌍하죠. 네. 그래요? 네, 아무래도 이제 뿌리가 이렇게 커지는데 계속 이제 분갈이를 해줘야 되고 심어도 되지만 가능하면 노지에다가 키우실 권장해드립니다. 이거 제가 볼 때 수연님이 걱정할 거예요. 아마 노지로 가져가면 누가 깨갈까. 겨울에도 얼지 않고 잘 살거든요. 예, 한번 기대를 해보시죠, 수연님. 네. 0079님, 감나무 묘목은 언제쯤 심는 게 좋을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감나무는 이제 11월부터 12월 사이 땅이 얼지 않으면 심게 되고요. 그다음에 3월부터 또 4월 초 사이에 이렇게 심게 됩니다. 근데 감나무 묘목 심은 분들이 감나무가 특성상 싹이 굉장히 늦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죽었나 살았나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감나무 새싹은 굉장히 늦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고 나서도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좀 봐야겠네요.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3210님, 사과나무 세 그루를 3년 전에 심었는데
잘 기르는 방법하고 소독법 좀 알려주세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3년 정도 됐다 하면 이제 벌써 유년기에 막바지일 것 같아요. 예. 묘목도 이제 유년기를 보통 한 3, 4년 이렇게 거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성년수로 이제 그 유도하는 방법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지전종 사과마다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땅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이제 원줄기가 햇볕을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옆에 나온 가지들이 너무 위쪽을 향해 있으면 원줄기에 햇빛을 가리거든요. 그래서 가지를 옆으로 좀 평평하게 유도하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이제 가지에다가 추를 매달아서 좀 무게가 되는 걸 추를 매달아서 이렇게 그런 방법이 있어요. 가지를 좀 늘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이제 성년수로 성장하기가 좋고요. 그다음에 소독법 같은 경우는 이게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같은 이제 그 장미과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병이라든지 곤충이라든지 이렇게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겨울 나고 나서 기계유라고 하는 기계유제로 한번 소독을 하고요. 기계유로 소독을. 예. 그리고 이제 다른 병충해 같은 경우는 그때마다 배나무, 배 또는 이제 사과에 대한 좀 공부를 하시면서 병충해 방지를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대응이 좀 중요하네요. 네, 얘기를 특히 이제 들어보니까. 온도하고 습도하고 관련된 병해가 많아서 온습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보통 그런 온습도와 관련된 병해가 한 6월 달부터 이렇게 오기 때문에 왜 이렇게 어려워요? 사과나무? 예, 과수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과수는 그렇게 5년 이후에나 이렇게 결실을 보게 되는데 나무가 죽거나 이렇게 되면 다시 또 5년을 다시 투자해야 되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과수나무는 특히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먹는 사과 이게 굉장히 소중한 거였네요. 그러면 그렇죠. 5년을 기다리고 지금 막 성년으로 키우는 방법 나왔고 병해충 다 이겨내고 그러고 먹는 거예요, 우리가? 네, 맞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그리고 수분도 중요하고 그거. 예. 자, 0400님 심고 남은 씨앗 보관법이 궁금합니다. 상추나 무, 당근 등 다음에 사용하면 이 발화율이 낮아지는데 혹시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이렇게 씨앗을 구매를 하시면 씨앗들마다 수명이 있다고 우리가 했잖아요. 그죠? 네, 얘기했죠. 뭐 상추라든지 당근이라든지 이런 그 파라든지 양파 이런 씨앗들은 수명이 1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 발화율이 한 50% 정도로 뚝뚝 떨어지고 많이 떨어지네요. 예, 무는 상대적으로 좀 수명이 좀 긴데요. 네. 예, 이렇게 씨앗을 구매를 하시면 파종하고 나서는 바로 보관에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밀폐용기에다가 그러니까요. 씨앗 봉투를 넣고 냉장이나 또는 냉동 보관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보관 방법입니다. 이거는 확실히 신경을 많이 써야겠네요. 네. 네네네. 자, 여러분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이 오고 있는데요. 그중 한 분과 전화 연결해서 직접 궁금한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 지역에 계신 누구신가요? 네, 강화에서 조금만 텃밭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화라고 합니다. 강화는 아닌데 그 뒤에 성함이 안 들렸던 것 같은데. 김명철. 김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어떤 질문 있으신지 편하게 대화하시죠. 네, 고구마 농사를 한 자리에 계속 해도 되는지요? 고구마 농사. 고구마 농사요? 이게 예. 전화 상태가 좀 저희가 띄엄띄엄 들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거 다시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다시 전화 주시겠어요 혹시? 그래요? 예, 저희가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부터 소화를 해보죠. 우리 6334님과 0330님 질문인데 이걸 연결해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고구마를 네. 20년 정도 농사를 짓고 계신데 연작을 해서 그런지 땅이 오염된 건지 고구마가 많이 썩은 게 있다고 이게 네. 왜 그럴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고구마도 연작 피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같은 자리에서 고구마를 심으면 이렇게 땅에 있는 벌레들도 많아지고요. 예, 고구마도 잘 안 됩니다. 이건 방금 연작이 강화도에서 있다? 질문하신 분도 첫 질문이 아마 이런 질문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네. 네. 연작 피해가 있는 작물입니다. 그러면은 고구마를 심을 때 돌려짓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한 번은 다른 작물로 심어서 토양을 바꾼 다음에 이렇게 심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0330님은 이 질문도 주셨어요. 작년에 고추 심었던 곳에 네. 거름기가 많은데 네. 심어도 될까요? 하고 보내주셨거든요. 네, 고추도 연작 피해가 굉장히 많은 작물입니다. 네. 예. 그래서 되게 고추는 또 로망이잖아요. 고추 농사 잘 짓고 싶은 그런 로망이 굉장히 강해서 또 밭도 옮길 수도 없고 그러면 항상 고추를 심으시더라고요. 근데 고추 작물을 심게 되면 이 연작 피해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요즘은 이제 토양 소독제니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소독을 진하게 하고 다시 또 심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번쯤은 다른 작물로 뭐 콩과에 속하는 작물들 뭐 대두콩이라든지 이런 콩과 작물을 한번 돌려짓기 하고 다시 고추 작물로 돌아가면 훨씬 더 이렇게 좀 작물이 잘 됩니다. 그렇군요. 자, 다시 우리 전화 연결해서 강화도에 계신 김 선생님의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연결됐나요? 네. 오, 잘 들립니다. 네. 네. 어떤 질문 있으신가요? 감나무가 자꾸 묘목을 사다 심었는데요. 네네. 그게 안 자라고 그냥 죽더라고요. 네. 강화도 같은 경우는 날씨가 네. 해양성 기후라서 그 감나무가 잘 되거든요. 특히 네. 이제 감나무가 그쪽 고유 품종의 이제 장준시 감도 잘 되고 그래서 일단은 감나무를 사다 심지 마시고 오히려 그 접목하는 방식으로 주변에 큰 감나무 있으면 그런 데다 이렇게 그 접목하는 방식으로 해보시고요. 그리고 어린 묘목을 구입을 하셨으면 어린 묘목 같은 경우는 추위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볏짚으로 한 2, 3년은 잘 감싸주고 성목 정도 돼야 이렇게 추위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네. 그 서리태 콩을 네. 심어서 조금 god었는데요. 네. 콩알이 너무 작아요. 네네. 예, 꽉 차질 않고 그래서 뭐가 무슨 성분이 적어서 그런가. 네. 보통 이제 콩작물을 심으시면 네. 보통 그 콩이 이제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으니까 거름은 안 해도 된다, 덜 해도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보통 이제 콩 꽃이 필 때쯤 되면 예, 그때쯤에는 이제 뿌리옥 박테리아가 수명이 다합니다. 그래서 그때쯤에는 웃거름을 한번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되게 이제 그때쯤 되면 다 웃거름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콩꽃 필 무렵, 콩순 지르기 할 때쯤 그때쯤에서 웃거름을 한 차례 해주셔야 콩이 잘 열립니다. 그 웃거름이라면 무슨 그냥 퇴비를 주셔도 되지만 이제 효과를 빨리 보기 위해서는 이제 물거름을 만들어서 이렇게 분무기로 이렇게 뿌려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네, 어떻게 오늘 궁금한 점이 많이 해소가 되셨어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또 언제든 문자로 질문 남겨주시죠.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네, 관장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5569님, 계란 껍질과 한약 찌꺼기를 모아놨습니다. 예, 쓰려고. 네. 이거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하는지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계란 껍질은 사실 이제 곱게 빻아가지고 보통 이제 물을 크게 넣고 거기서 팔팔 끓이면 끓여요. 네. 칼슘 액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액비로 이제 물거름을 이렇게 대신해도 되고요.
아니면 밭에 솔솔솔 이렇게 뿌려줘도 그냥 그대로 네, 빻아서 네. 그냥 뿌려줘요. 그걸 뿌려줘도 되고요. 한약재 찌꺼기 같은 경우도 물에다 이렇게 막 부직포에 담겨 있거든요. 그것을 물에다 담궈 놓으면 갈색으로 이렇게 우러납니다. 그래서 액비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작물들, 고추라든지 이런 작물들, 상추라든지 이런 작물들 심었을 때 멀칭제 삼아서 이렇게 포기 위에다가 포기 이렇게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멀칭의 효과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물 줄 때마다 스며들어 가지고 거름 효과를 냅니다. 또 한약재 거름은 네. 작물의 그 맛을 벌써 다르게 합니다. 그래요? 정말 맛있습니다. 신기하네요. 한약재 찌꺼기로 네. 농사지면요, 네.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고추라든지 상추 이런 거 못 먹습니다. 맛이 이미 바뀌어가지고 진짜요? 엄청 맛있습니다. 예. 저도 아주 애용하는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거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이게 뭔가 기대치를 확 높여놓으셨네. 네. 못 먹는다 이런 말 들으면 또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사람이. 알겠습니다. 시간상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오늘만 날이 아닙니다. 답변 못 드린 질문들은 저희가 잘 보관했다가 다음 주에 꼭 해드리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포근한 날씨 속에 일부 지역에는요 많은 비나 눈이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강원 지역은 대설주의보가 내렸다고 하는데 안전사고 그리고 건강 주의하시고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고맙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바로 이 고운말의 반대말은